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리한 도깨비벨리입니다. 12월 21일 증시 마감 시황 올려드립니다. 자, 좀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마감이 됐죠. 자,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면 절대 후회는 없습니다. 왜? 시황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시황을 잘 보고 있고 어느 증권 뉴스보다 한 발 앞서서 미리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종목을 픽해드린 거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종목 이 자리에서 매수하면 좋겠습니다. 한 5, 6종목 정도 올려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거의 다 좋아요. 한 종목 빼고 다 좋아요. 지금. 오늘도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도 급등이. 자, 종목을 떠나서 종목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고 자, 오늘 제가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자, 삼성전자한테 오늘 달려있다. 이렇게 써놓고, 여기 보세요. 오늘은 초반부터 외국인 파생 포지션 보면 답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게 무슨 이야기냐. 제 영상을 매일매일 보신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떻게 올려드린지 내용을 아시니까.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짚어가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초반 소폭 상승해서 시작했으나 5분도 안 갔습니다. 5분도 안 가서 그 다음부터 계속 내려왔어요. 계속 내려왔습니다. 오늘 1% 빠졌습니다. 1%. 삼성전자가 1% 빠지면 그래도 빠진 거죠. 예. 자, 이건 분봉이고 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올린 거는 트릭성이라 그랬잖아. 약간의 속임수성. 개미들 꼬시느냐고 파생으로 꼬시느냐고 삼성전자 올려놓고 지수가 선물 지수가 안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고 개인 투자자들 속여갖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으로 수익을 보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제가 말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근데 역시나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코스피 차트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렇죠?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파생을 보면 아침 초반부터 파생 보면 답 나온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초반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은 애매한 날이라고. 애매한 날. 애매한 날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손에 달려있고 파생 초반만 봐도 답이 나온다고 제가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보는 하루도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은 못했지만 상승은 하긴 했죠. 근데 너무 조금 올랐고 윗꼬리도 남겼고 상승은 했지만은 하락만 멈춘 상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오늘 우리 증시가 애매하네. 미국 증시 보면 우리 증시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제자리에서 쉬어갈 수 있는 제자리에서 쉬어간 거 맞습니다. 코스닥은 빨간색이고 코스피는 4포인트밖에 안 빠졌어요. 이거 쉬어간 거 맞아요. 그런데 질적으로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파생을 보면은 초반부터 파생 보면 답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린 것은 애매하다 그랬죠. 그러나 애매하지만은 장 시작되고 나서 흐름을 보면 답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 흐름이 초반에 파생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5분 보고 딱 답을 찾았어요. 아, 오늘 못 가는구나. 5분 보고. 이 파생을 딱 스타트 보고. 자, 그런데 제가 찍어준 종목들은 잘 가더라 이거죠. 오늘도. 자, 그러면 파생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또 보셔야죠. 자, 분봉을 보면 초반에 이렇게 약간 떠서 시작했어요. 그러나 푹 빠지고 이거 던지는 거 보세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던지더라 이거지. 제가 최근에 계속 말을 해드렸죠. 풋을 계속 샀단 말이에요. 오늘도 또 샀어요. 풋이 뭡니까? 지수가 내려가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풋을 사는 거. 그러니까 지수 하락에 배팅한 거예요. 오늘 3,000개. 어제도 몇 개. 어제 몇천 개까지 매물 안 와서 모르겠지만 어제도 몇천 개 샀죠. 그리고 월요일 날 2만 개를 샀어요. 월요일 날 2만 개. 그리고 지난주 수목금 몇천 개씩 계속 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것까지 보면 35,000에서 4만 개 정도 산 거예요. 35,000에서 4만 개를 연속으로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있어요. 콜은 팔고 있고.
콜은 팔고 있고.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하락하는 거에 배팅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만기일이 1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니까 그때까지만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얘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제가 구독한 지 한 3주 정도만 돼도 다 아실 겁니다. 3주 정도 계속 제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해드렸었죠. 삼성전자 뒤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목균형표인데 일목균형표는 미는 힘이 있다.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곧바로 떨어지진 않는다. 여기 미는 힘. 자, 보세요. 미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미는 힘. 그런데 제가 그때 이랬죠. 자, 이렇게 이건 일봉이고 이걸 주봉으로 돌려보면 자, 이걸 보세요. 일목균형표 양선이에요. 양선 있고 음선이 있는데 양선은 미는 힘이 있어. 야, 너 나한테 오지 마. 절로 가. 밀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죠. 음선은 땡기는 힘이야. 땡기는 힘. 너 나한테 와. 자, 근데 이거를 주봉으로 돌려보면 반대라 그랬죠. 주봉. 양선이 위에 있다는 얘기야. 양선. 야, 오지 마. 너 오지 마. 왜 자꾸 올라와? 민다는 얘기지. 양선은 미는 힘이 있으니까. 그쵸? 제가 그렇게 미리감치 이야기 해드렸단 말이에요. 2주 전부터.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역시나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시 뒤로 돌려보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요 일목균형표 안에 들어오면 양선의 힘은 끝났다. 밀었는데 계속 들어왔어. 키스를 했어. 키스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키스에 들어왔어. 들어오면은 이 일목균형표 안에 들어오면 이 음선까지는 무조건 닿습니다. 닿든지 더 밑으로 내려가든지. 자, 내일 하루 더 빠지면 닿겠죠. 그리고 분위기 더 안 좋으면 더 내려갈 수 있는 거고. 또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또 중요한 거고. 근데 미국 증시가 잘 버텨줬어도 오늘 쭉 내려왔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때부터 제가 이렇게 올라갈 때부터 야, 이거는 트릭이라 그랬잖아. 페이크다. 페이크다. 그리고 역시나 떨어지는 겁니다. 파생을 이용한 삼성전자 도구를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흐름은 별로 안 좋아요. 흐름은 별로 안 좋은데 제가 찍어드린 종목이 너무나 지금 잘 간다는 거지. 최근에 찍어드린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찍어드린 종목,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찍어드린 종목이 방산주 보라 그랬잖아요. 방산주. 자, 방산주 4개입니다. 대표 방산주. 참고로 한국항공우주는 저희가 들고 있다고 그랬죠. 자, 오늘 매도하실 분 매도하라 그랬어요. 5만원 드디어 넘어갔죠. 오늘 5만원 넘어갔어요. 장중에. 그래서 5만원 위에서 10% 이상 수익 나신 분들 각자 알아서 매도하세요. 그렇게 일단은 해드렸어요. 그래서 매도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들고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올 매도 신호는 안 드렸으니까. 자, 그런데 이 종목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방산주 이야기 하더라도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은 힌트는 드렸지만 현대로템은 제가 언급한 적이 최근에 없죠. 월요일날 말하면서 이 세 종목만 말했지 이건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빠지고 있더라고. 수급적으로 별로 안 좋아서 저는 안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산주 하면은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이 떠오르지 현대로템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저로서는. 그래서 오늘 요 차트 4개 하나는 비워두기 뭐해서 그냥 띄워드린 겁니다. 이거는 한국항공우주. 자, 그러면 또 증거자료 보여드려야지. 저를 구독한 지 꽤 되신 분, 도깨벨 이 양반은 거짓말은 안 해.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 아니 뭐 항공우주 자기들이 들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 또 팔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맨 밑에 보세요. 12월 21일이죠. 12월 21일. 자, 오늘 한국항공우주 급등 예상. 8시 17분에 올려드린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올라갈 걸 예측을 한 거지. 그래서 오늘 5, 6% 정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5, 6%까지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10% 이상 수익 나면 각자 매도 이렇게 올려드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고가가 3.48%까지 올랐어요. 저는 5, 6% 오를 줄 알았더니 조금 못 미쳤죠. 오늘 고가가 55,500원입니다. 그래서 50,000원에서 우리 매수가가 45,6천원대니까 오늘 매도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들고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방산주. 자, 그러면 수급이 어떤가 봐야죠. 수급. 한국 항공우주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기관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 최근에 외국인이 사고 안 사고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기관이 사서 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관이 사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급 봤으니까 제가 보여드릴 종목들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기관 잘 들어왔어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또 CJENM. 기관 잘 들어왔죠. 대량 매수 들어왔죠. 또 스튜디오 드래곤 방금 봤나요? 에이스테크 한번 보세요. 에이스테크는 기관이 안 들어왔어. 자, 이틀 동안 조정. 왜? 에이스테크는 최근에 솔직히 많이 올랐거든.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 그러더니 10% 정도 조정을 받네요. 예. 10% 정도 조정을 받아도 수익 구간입니다, 지금. 한국전력 얼마나 좋습니까? 질금질금. 한국전력은 대형주다 보니까 하루에 7%, 8%씩 못 올라가죠. 그러나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수급?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이. 다 제가 찍어둔 종목이에요. 월요일날. 벌써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찍어줬으니까 월화수 8일 됐네요. 8일 거래한 거네요. 8일 동안 웬만한 종목들이 다 10% 이상은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지금. 자, CJENM 오늘 급등 나왔어요. 제가 매수 신호 드린 자리가 이 자리죠. 9만원 초반, 9만 1,000원 정도 될 겁니다. 이제 10만 1,000원까지 왔어요. 만원이 올랐어요. 9만원짜리가 만원 올랐으니까 10% 이상 지금 수익 난 거예요. 그렇죠? 10% 이상 수익 난 거고.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 매수가가 여기죠, 여기. 요 자리. 요렇게 수익이 났다 잠시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내일 하루 더 오르면 10% 이상 수익이 나는 겁니다. 한국전력 이 종목도 여기가 매수가죠. 여기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자, 에이스트리는 매수가가 26,000원 초반 잘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디테일한 내용은 멤버십 유튜브에 보시면 멤버십 클릭하시면 이 종목들 정확히 어디에서 이제 매도할 것이고 그런 전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종목이 남아있죠.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00 선물 인버스죠. 뭐 코덱스도 있고 킨덱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코덱스를 만지는데 오늘 고가가 3,295원이에요. 우리는 3,290원에 팔았습니다. 다 팔았느냐? 다 안 팔았어요. 적당히 조금만 팔았습니다. 적당히 조금만 팔았어요. 아주 수익 좋죠. 예, 이 종목. 자, 이거 또 증거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수 ETF 유료 채널방이라고 이렇게 있죠. 11명 계신데 지금. 이게 오늘 아침 올려드린 거 보세요. 오늘 아침에. 보유 중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현재 3,290원. 70%. 그러니까 우리 비중을 70%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코덱스 인버스 선물. 근데 20% 오늘 매도한 거, 20%. 근데 요 시간을 짧게 줬어요. 그래서 오후에 또 그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 매도가 된 겁니다. 오후에 3,295원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 오늘 20%만 줄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채널방에선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자로 넣어드립니다. 문자로. 그럼 그거 보고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걸 분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봉 보시면 아침에 초반에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10분밖에 안 있었지, 이 자리에. 그래서 제 메시지를 보고 바로 보신 분들은 했겠지만 바로 못 본 분들은 아이고 매도를 했더니 내려가네. 그러나 오후에 이렇게 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못 하신 분은 오후에 하라고 한 겁니다. 참고로 다 팔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고 있습니다. 더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한번 들고 가볼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지수 또 내일은 지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깨비밸류님 한번 그것도 알려드려야죠. 그렇죠? 자, 이런 차트는 어떤 거냐? 자, 제가 2022년도 지금 2022년도지 1월부터 12월 달까지 제가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지수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거는 차트 보면서 기술적 패턴으로 이야기한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야, 주식 투자를 차트 보고 연구하신 분들 다 망합니다. 제가 그런 말 하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은 자, 지난주부터 그랬을 거예요. 자, 이제 기술적으로 보라고. 일목균형법 보여줘가면서 이런 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러면 갑자기 도깨밸류 양반은 기술적 패턴, 차트만 보고 움직이는 패턴은 이야기 안 하더니 왜 갑자기 기술적으로만 보라고 했느냐? 모멘텀이 없잖아요. 2주 전에 CPI 지수 또 금리 결정 그거 하고 나서 모멘텀이 없어요. 무슨 뉴스 거리가 없다고. 어? 뉴스 거리가. 어떠한 뉴스가 나와도 하락으로 악재의 뉴스만 나올 뿐이지 호재 뉴스가 나와도 잠깐 올라가다가 윗골이 길고 음봉으로 나올 확률이 많다 그러죠. 오늘 우리 증시처럼 음봉으로 쭉 시작은 좋았으나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증시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리감치 예측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차트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없다고 시작하자고. 미국 증시가 없다고 시작하면은 이런 차트는 어떻게 되느냐? 내일 개파락이 나올,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한다. 상승하면 소폭 상승이고 하락하면 개파락으로 쭉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차트예요. 이런 차트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금 기대할 만한 것은 3,000이 아니고 2,300을 지켜주느냐. 이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긴 하거든요.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긴 해요. 2,300 구간. 그건 뭐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보면 그래요. 포지션을 보면 왜 그러냐면 오늘 옵션을 계속 지켜보니까 이 옵션 있죠. 이 풋을 보면은 샀다 팔았다 하더라고. 만약에 2,300으로 시원하게 쭉 내려갈 것 같으면 이 풋 금액이 계속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풋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외국인 세력들도 야, 이 2,300원 지켜줄 것 같은데 야, 2,300 가까이 왔으니까 일단 우리 챙길 거 챙기자. 또 어떤 사람은 아니요, 더 떨어질 것 같아. 나 풋 살래. 그렇게 싸우고 있더라 이거지.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200 선물 인버스 즉 곧버스를 20% 판 거예요. 들고 있는 것 중에.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곧버스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저하고 똑같이 행동을 했는지. 보니까 역시 저하고 똑같이 했어요. 어제까지 계속 샀죠? 이 사람들? 저희는 저 2,400 위에서 산 거 계속 들고 온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얘네도 어느 정도 팔았지. 많이 팔진 않았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도깨비밸류하고 마음이 비슷한 거지. 야, 여기서는 어느 정도 수익 보고 어느 정도 팔자. 이거거든요. 그렇게 한 거거든. 이게 장중에는 안 보입니다. 이게 장중에는 이건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거래하는 게 다 보입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투자들이 해놓은 게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근데 이 선물 인버스 이런 거는 안 보여요. 장 끝나거나 볼 수 있어요. 장 끝나고. 이렇게 안 보입니다. 장 끝나거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오늘 적당량 수익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도 역시나 적당량 수익 매도를 하더라.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유튜브에 오신 분들을 저만 따라서 하시면은 여러분 듣는 지금 여러분이 개인 투자자지만 외국인 세력하고 기관 세력하고 비슷하게 닮아간다 그랬죠. 그건 왜 그러냐? 제가 하란 대로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기관의 큰 세력 또는 특히 외국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저는 다 파악합니다. 파악하고 나서 시황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은 뭐 봐야 된다. 이걸 다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최근 환율 얘기 안 해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자, 환율 이렇게 내려올 때 있죠. 내려올 때. 제가 1,400원대에서 환율 떨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예?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자, 이렇게 내려올 때는 지수에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며칠 동안 환율이 계속 빠졌어요. 근데 제가 환율 보란 얘기 한 적이 없죠. 최근에. 그렇죠? 지금은 환율 떨어진다고 해서 지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환율이든 파생이든 그때 볼 때가 있어요. 야, 이번에는 환율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뭐 중국 증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다 보는 데이터가 틀리단 말이에요. 보는 데이터가.
그래서 시황 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하고 외국인 움직이는 거하고 뭐 세 가지만 있다고 치자. 그 세 가지만 보면 항상 세 가지만 보면 답 나옵니다. 그럼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보는 데이터가 수십 개란 말이야. 환율 봐야지, 외국인 수급 봐야지, 그리고 파생 움직임 봐야지, 또 중국 증시 봐야지, 일본 증시 봐야지, 등등 여러 가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흐름, 이번 하락 흐름은 뭐 봐야 되고, 이번 상승 흐름은 뭐 봐야 되고, 다 항상 바뀐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기아차하고 현대 말하면서 환율도 같이 보라 그랬죠. 환율이 빠지면 자동차주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제가. 환율이 빠지고 있잖아. 그게 다 매칭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썸네일 오늘 거 보세요. 10시 30분 중화권 증시가 분위기에 중요. 이렇게 올렸죠. 10시 30분 중화권 증시가 분위기에 중요. 이런 이야기 제가 썸네일에까지 올린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또 10시 30분 중화권 증시가 분위기에 중요.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하고 외국인들 움직이는 거하고 요 중화권 움직임을 그 세 개를 본 거예요, 저는. 그럼 오늘 중화권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상승 출발해서 쭉 뺐죠. 쭉 뺐어. 근데 어느 정도 또 올렸어. 이게 10시 반까지 올려놨어. 10시 반까지. 10시 반부터 쭉 계속 그냥 내리막길이죠. 계속. 그쵸? 10시 반부터. 10시 반에 중화권 움직임이 시작되거든. 그럼 중화권 움직임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일봉부터 보겠습니다. 홍콩 증시도 질금질금 떨어지는 증시예요. 오늘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려고 하고 잠시 후에 마감이 되고, 자,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5분봉입니다. 10시 반에 시작해서 11시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요 자리가 0.3%로 온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거의 1% 올랐었어요. 1%. 그러나 한 번 이렇게 흔들더니 한 번 더 올라갔다 쭉 뺐단 말이에요. 쭉 뺐단 말이에요. 우리 증시도 이거 똑같이 쫓아가고 이렇게 올라갔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 증시는 못 올라갔어요. 왜? 이제 힘이 빠진 거지. 힘이 빠졌어. 외국인 세력들이 이제 포기를 했어. 그게 무슨 이야기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지네. 그것까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외국인이 포기했다는 게 뭐냐면 채울 만큼 채웠다는 얘기야. 채울 만큼 채웠다는 게 뭐냐. 이걸 30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외국인 투자들이 요 며칠 동안 요렇게 올라올 때마다, 요렇게 내려올 때는 안 했어요.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하락에 배팅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배팅하니까 내려가면 수익 나는 거고, 여기 올라오니까 또 내려가면 수익 나고 계속 배팅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부터는 내려가더라도 풋을 계속 사더라 이거지. 일부러 끌어당기지 않더란 얘기지. 이것처럼. 그거는 뭐냐. 더 끌어당겨봤자 개인 투자자들도 센스가 있지. 도깨비밸류라는 사람도 있고, 뭐 시황을 저만 잘 보나요? 유튜브에 또 잘 보는 누군가 있겠죠. 그 사람이 저처럼 이야기한다면 소문이 날 거 아니야. 개미 투자자들은 소문. 야, 이거 외국인 애들이 끌어당겨서 우리 속이는 거래. 소문이 날 거 아니야. 그럼 외국인들 그거 안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은 아니야, 그냥 던질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늦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연구하다가 야, 이래서 이러는구나. 항상 늦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처럼 늦지 않게끔 빨리빨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실력이 되니까. 보는 눈이. 그래서 답은 그거예요. 저를 최근에 저를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 제 영상을 한 일주일만 계속 봤어도 야, 진짜 그렇네. 잘 맞아떨어지네. 그걸 느꼈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 종목, 픽해드린 종목이 아주 잘 간다는 거. 하락장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밤 미국 증시 어떻게 될런지 또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분위기는 뭐 상승으로 가는 분위기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혹시 상승이 나와야 또 좋을 거 아닙니까? 오늘 미국 증시, 되게 중요한 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중요한 날이냐. 미국 증시 오늘 크게 하락하든지 상승하든지. 자, 이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증시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락을 한다면 크게 하락하는 거고 올라간다면 조금 올라간다는 얘기. 올라가도 조금 내려가도 조금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하락을 하면 많이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야. 오늘이. 그게 중요한 날이란 얘기지. 자,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천리안 도깨비벨이었습니다.